노후를 책임질 핵심 5가지, 65세 전직 CEO의 마지막 고백. 서울 강남의 조용한 프라이빗 라운지. 최준석 전 대표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들었다. 20년간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 CEO를 지낸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다. 1982년 저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꿈 하나만을 안고 시작했던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이 도시가 얼마나 달랐었는지 회상하는 듯 했다. 열정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반납했죠. 그렇게 10년 만에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20년 만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3년 전이었다.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쓰러졌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간의 병상 생활과 재활 치료를 거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치고 있었던 거죠. 최준석 전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깨달은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준비했어도 지금 제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첫 번째 핵심은 건강 자본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왼쪽 팔을 천천히 들어 보였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아직도 완전한 움직임이 어려워 보였다. 돈이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연봉만 해도 10억이 넘었죠. 하지만 그 돈이 제 건강을 되돌려 줄 수는 없더군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에도 골프는 사교를 위한 것이었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상이었죠. 회상에 잠긴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때부터 관리했어야 했는데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더군요. 최 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40대부터는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것도 형식적인 검진이 아닌 정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사항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활하면서 배운 건데 근력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요.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물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따스한 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은 통장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죠. 두 번째 핵심은 관계 자본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제 휴대폰에는 수천 명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명함을 주고받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있었는지를. 아프다는 소식에 직접 병문안을 온 사람은 고작 5명이었어요. 회사를 위해 수많은 밤을 새우며 함께 일했던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업계 지인들. 그들과의 관계는 모두 직함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떠났고 자녀들과는 이제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큰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참관 수업에 가보지 못했어요. 작은 아이의 중학교 졸업식도 회의 때문에 못 갔죠. 그때마다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말을 멈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관계를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한 끼가 야근 10번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최 전 대표는 구체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매주 토요일은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 학교 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세요. SNS로 하는 소통이 아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로 소중한 관계를 미루고 있겠죠.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재무자본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꼼꼼하게 적힌 숫자들이 가득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소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의료비가 가장 큰 지출이에요. 제 경우 재활치료비만 월 15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가족 지원비까지 더하면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도 월 300만 원을 넘기기 어렵죠. 나머지는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조언을 이어갔다. 40대부터는 월 소득의 최소 30%는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실물 자산. 둘째, 안정적인 배당주 포트폴리오. 셋째, 절세형 금융상품이 기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그것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제 지인 중에는 건물주였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생기자 생활고를 겪은 분도 있습니다. 그는 수첩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이렇게 구성하세요. 긴급자금 20%, 안정자산 50%, 수익자산 30%입니다. 그리고 매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지적 자본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CEO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배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던 분이 그는 태블릿을 켜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읽고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부합니다.
외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뇌를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었다. 은퇴 전에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만 쫓다가 정작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소홀히 했어요. 지금은 철학, 역사, 예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하버드대 철학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공부죠. 이제야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디지털 리터러시도 중요합니다. AI, 메타버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얼마 전 손주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데 조작을 못해서 난감했어요. 그때 결심했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 해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마지막 핵심은 영적 자본입니다. 최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가 한층 차분해졌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일기장이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상실감.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의 조언은 계속됐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밖이 어둑해지자 그가 조명을 켰다. 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완성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죠.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다. 결국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균형입니다. 건강, 관계, 재무, 지적, 영적 자본. 이 5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